복동이 날아봐. 그러나 날기엔 조금 무거워 보이는 딸. 복귀식 과거로 돌아가봐. 하지만 아들은 우울증에 알코올을 이겼죠. 복이나. 게다가 손녀는 너는 중학생이나 됐는데 언제쯤 뭐라도 좀 보여줄래? 할머니가 잠을 못 자서 좀 예민해. 사실 그녀 역시 예지몽 능력을 잃은 지 오래였는데요. 미래가 안 보인다. 한치 앞도. 이에 집안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녀. 잃어버린 걸 되찾지 못하면 복시 재발은 여기서 끝이야. 그런데 그 순간 어느새 바다에 빠져있는 아들. 너 잘못한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그때 한 여자가 그를 구하러 뛰어드는데요. 그렇게 남자를 구해 나온 여자. 저기요. 그 덕에 남자는 숨을 쉬기 시작하죠. 잠시 후 어떻게 물에 뛰어들 생각까지. 안 뛰어들었어요. 병원에 와서야 여자를 떠올린 할머니 마름. 경황이 없어서 연락처도 못 받았네. 그렇게 마음의 짐이 있던 어느 날 처음 뵙겠습니다. 도다혜라고 합니다. 마름은 마사지를 받으러 가죠.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들었어요. 불면증에 좋은 약초들로 오렸는데. 그녀는 그곳에서 실력 있는 마사지사를 만나는데요. 힘이 세네. 부드럽게 할까요? 아니 이대로 괜찮아요.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에 드는 이 마사지사. 저는 손으로 기운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산으로 바다로 일부러 찾아다녀요. 좋은 기운 받아서 이렇게 제 손으로 직접 전해드리려고요. 그 덕에 마름은 정말 오랜만에 꿀잠을 잘 수 있었죠. 여사님, 깨셨어요? 내가 몇 시간이나 잔 거야? 이에 그녀를 만나보려는 마름. 아까 저쪽 방에 들어왔던 선생 이름이 뭐였더라? 그런데 잠깐. 다혜는 마름이 찾던 아들의 은인이었죠. 맞죠? 며칠 전에 바다에서. 안 그래도 내가 꼭 찾고 싶었는데 무슨 말씀이신? 내 아들이 바닷물에 뛰어들... 그때 다혜가 다시 한번 마름을 도와주는데요. 아드님 신발이 파도에 휩쓸려서 제가 도와드렸었죠. 아유, 그랬죠. 그런 다혜를 아예 집으로 부른 마름. 안녕하십니까 여사님. 일루전 스파 도다입니다. 계세요? 다혜는 집안에 가득한 보물을 보고 놀라는데요. 왔어요? 이에 준비해온 차를 따르는 다혜. 그런데 그때 미리 준비한 무언가를 차에 섞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다혜를 칭찬하는 마름. 도다혜 씨 부모님은 근심이 없겠다. 따님이 야무져서. 두 분 다 안 계세요? 저런. 다른 가족은? 혼자예요. 결혼도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게 마름은 벌써 다혜의 결혼을? 딱한 사정을 알게 되죠. 첫 번째 남편은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을 찾았고요. 도망가지 말라고! 두 번째 남편은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이 됐고. 제가 성급했죠 뭐. 가족이 너무 갖고 싶어서. 그런 다혜에게 동병상련의 정을 느낀 마름. 우리 귀주처럼 가족을 잃고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엄마, 나 봐. 말과는 다르게 엄마가 있는 다혜. 손님 줄 섰어. 라면 끓여먹어. 알았어. 게다가 마름에게 준 차도 뭔가 수상쩍은데. 그래도 그 덕에 숙면을 취한 마름은 정말 오랜만에 예지몽을 꾸게 되죠. 그 사람이에요. 도다혜 씨. 우리 집안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이에 그녀는 다혜를 더욱 탐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을 되찾아줄 구원자야. 토요일에 정식으로 집으로 초대해야겠어요. 사실 그 토요일은 저기 이나야, 토요일에 말인데 필요한 거 있으면 그 아빠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귀주의 딸인 이나의 생일이었죠. 얼마 후 토요일. 안녕하세요. 그렇게 다시 이 집을 찾은 다혜. 초대 감사합니다. 나도 고마워요. 내 동생 바다에서 건져주신 분이죠? 봉이는 그런 다혜를 경계하는데요. 정말 기주랑 결혼할 거예요? 말 나온 김에 다혜를 부추기는 마름.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의지해보면 어떨까 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선보는 자리인가요? 하지만
그럼 우리 가족 소개부터 하셔야지. 정작 귀주는 결혼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지요. 오늘 내 딸 생일입니다. 딸이요? 이어 다혜에게 겁을 주는 귀주. 하필이면 13살 사춘기죠. 그러더니 누나 소개도 해주는데 근데 이분은 피말리는 시누이가 돼줄 겁니다. 만나는 남자들 주머니로 집안 돈을 퍼다 나르고 있죠. 카페 차려주고 최근엔 병원까지 차려주고. 심지어 동희는 벌써 신우노릇인데 물이나 좀 가져다 줄래요? 그 일로 집 안으로 들어선 다혜. 네, 물 좀 가지러. 이리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복귀주! 두 모자가 대판 싸우기 시작하죠. 이번엔 내 말 좀 들어라. 너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세연이는 살았을 거야. 사실 귀주의 첫 결혼을 반대했던 마름. 내가 말렸잖아. 그 결혼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처음부터 잘못 깨어진 단추였다고. 그런데 이나야, 그 말을 모두 들은 이나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끝내버리는데요. 하필 그때 비까지 쏟아지고 내가 태어난 게 불행의 시작이었다. 이 답답한 집안 사정에 휘청이는 마름. 이에 순구는 다혜에게 집안일을 부탁하죠. 미역국 끓인다고 가스불 켜놨어요. 불 좀 꺼줘요. 그런데 갑자기 집게를 꺼내드는 다혜. 사실 그녀는 불을 무서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나가 불을 끕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물 타려고요? 얼마 전 다혜가 하는 짓을 목격했던 이나. 아, 그거 감초 액기스야. 그 살짝 담만 내려고. 안녕히 가세요. 이어 그 순간 그 소리에 다혜는 식사 준비를 해주죠. 미역국 데웠는데. 뭐 들었을 줄 알고? 내가 기미상궁할게. 그제야 이나도 식사를 하는데요. 니네 아빠 죽으려던 거 아니었어. 하지만 이나는 그냥 도망가요.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요. 이 집에 덜키지 말고 도망가라고요. 이어 이나가 밝힌 이유는 우리 가족은요, 초능력 가족이에요. 다혜에겐 참 이상하게 들렸죠. 근데 병을 얻어서 그만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어 잠시 후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자꾸만 귀주를 후벼 파는 이 여자 다혜. 그게 중학생 생일 선물이에요? 과거로 돌아가는 능력을 잃었다더니 오히려 과거에만 있는 사람 같네. 그런 소리를 누가? 따님이요.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 같더라고요. 그러나 귀주는 그녀를 밀어내기 바빴죠. 나 우울증 환자예요. 난 누굴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하지만 다혜는 나 봤는데 지키는 거. 사실 귀주는 그 인형을 가지러 들어갔던 건데요. 그리고 그때 엄마, 아빠 찾았어. 슈퍼히어로가 구해줬나봐. 오래전에 나도 누가 구해줬어요. 귀주에게 훅 다가오는 다혜. 그 사람 닮았어요, 기주 씨. 그런데 사실 그 멘트는 여자만 공주님을 꿈꾸는 게 아니야. 남자도 용을 무찌르고 공주님을 구하는 왕자님이 되고 싶은 거야. 결혼 사기로 먹고 사는 다혜의 단골 멘트였지요. 앞서 두 놈도 그렇게 넘어갔잖아. 사실 그때 불륜녀는 바로 동생 그레이스였고, 네가 그랬잖아. 내가 그 생명의 은이라고 닮았다며. 이어 두 번째 결혼에서 얻은 상처는 다혜의 차자극이었지요. 원고측 신문하세요? 그 결과 다혜와 패밀리는 두둑한 위자료를 챙길 수 있었는데요. 저는 진짜 정말 기억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귀주의 집안을 노리고 있는 다혜. 그 시누이가 좀 거슬리네. 자식 중 먼저 결혼하는 쪽에 건물을 물려주기로 했다며. 그 시각 선물 받은 인형을 서랍에 넣으려는 이나. 하지만 이나에게 인형은 아픈 기억에 불과했죠. 아빠 또 누구 구하러 가? 그럼 너는 누가 구해줘? 아빠 대신 이 토끼가 이나 지켜줄 거야. 그 순간 과거로 사라져버린 아빠 귀주. 그건 행복한 순간으로 떠나버렸다는 뜻이었는데요. 하필 그 순간 그 직후 돌아온 귀주. 그렇게 아내를 잃고 귀주와 이나만 살아남았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 1등이야! 아이다운 행복에 빠져있던 귀주. 자, 여기 있다. 그러나
엄마 마늠은 그런 귀주를 혼내기만 했는데요. 문방구 근처에서 교통사고 날 거라고 당분간 그쪽은 훨씬 더 말랬잖아. 어? 엄마가 정해준 길로만 다니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런데 그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견했던 귀주. 이거야, 대박 이거. 9살에 처음 알았다. 나는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 후 귀주는 수시로 자신의 초능력을 사용했죠. 예, 나도 보여줘. 하지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전우야, 쟤야. 아저씨 여기요. 저 안 보이세요? 제발 안 들리세요, 아저씨?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인생 최고의 순간을 누렸던 귀주. 또 하나 생겼네. 복귀주가 돌아올 행복한 시간. 몇 번이고 돌아올 거야. 그러나 아내가 없는 지금은 딸 이나와의 관계도 엉망이었죠. 이에 그는 다른 선물을 사주기로 하는데요.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그때 초능력자 지금 이동. 타이밍 좋게 나타나는 다혜. 둘째도 있었어요? 설마 이나 신발? 그녀는 오늘도 적극적으로 다가가는데 이거 어때요? 애들이 어른 흉내 내는 거 별로. 그 순간 내가 도와줄게요. 대참사를 저지른 귀주. 그런 귀주에게 다혜는 신발까지 사다 주죠. 이나 줘요. 애들이 어른 흉내 내는 거 별로라고 했는데. 애들은 원래 어른 흉내 내고 싶어 해요. 그러자 귀주가 그 값을 치르는데요. 잠시 후 화재 경보가 울리자 급하게 대피하는 사람들. 하지만 다혜는 도무지 도망가질 못하는데요. 그건 다혜에게 화재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패닉에 빠진 채 홀로 남은 다혜. 그 순간 놀랍게도 귀주가 나타나는데요. 그렇게 손을 맞잡은 두 사람. 그런데 잠시 후 조금 전 울린 화재 공포는 실제 화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주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죠. 한편 그날 저녁 신발이 마음에 드는 이나. 그 모습에 귀주도 입꼬리가 올라가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어느 헬스클럽으로 다혜를 부른 마늠. 이제야 만나네. 그런데 왜 이리로 부르셨는지. 사실 이곳은 마늠이 소유한 헬스클럽이었는데요. 아, 이 건물을 언제 매입했더라. 그녀는 이 건물로 다혜를 설득할 생각이었지요. 귀주가 결혼하면 결혼 선물로 물려줄 거예요. 그 정도로 다혜가 마음에 들었던 건데요. 나이도 있는데 얼른 아이부터 갖는 게 어때요? 그러자 다혜는 이런저런 일 겪어보니까 중요한 건 절차가 아니더라고요. 마늠이 좋아할 만한 말만 골라 하지요. 같이 살아봐야죠. 그렇지. 살아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지. 그 말에 마늠을 데려가는 딸 동희. 중요한 얘기야. 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그레이스도 취직해 있었는데요. 이 건물 나 준다며. 나 결혼한다고. 도대체 언제? 그렇게 둘의 대화가 모두 유출됩니다. 개원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결혼에 별 관심이 없는 거겠지. 결혼? 내가 먼저 할 거야. 한편 안녕하세요. 귀주를 보고 인사하는 다혜. 고마워요. 손 잡아줘서. 네. 하지만 귀주는 전혀 모르는 눈치인데요. 내가 언제? 그런데 어느새 순구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다혜. 나도 그 사람 마음에 든다. 네 엄마 쉬게 해주는 사람이라서 파이팅. 그러나 귀주는 여전히 우울의 늪에 빠져 있었죠. 이에 오늘도 술을 찾는 귀주. 술 다 치웠다. 술은 혼자 말고 같이 마시는 거야. 순구는 그렇게 귀주를 데리고 나가는데 이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다름 아닌 다혜가 와 있었지요. 이어 자리까지 비켜주는 마늠. 자, 그럼 난 이만. 그러자 귀주는 제대로 취하기로 하는데요. 한편 그 시각 이나를 지켜보고 있는 다혜 패밀리의 형태. 그때 이나도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데요.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이 빨라진 이나는 그 길로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더니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자 마지막으로 귀주에게 전화를 걸죠. 아빠, 좀 와주면 안 돼요? 이나니? 무슨 일이야? 그때 잔뜩 취해 있던 귀주는 귀주씨,
이나요, 이나 전화. 그 말에 바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귀주를 부축해주는 다혜.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이나에게로 달려가죠. 그리고 잠시 후 너 괜찮아? 여전히 나오기를 망설이는 이나. 이제 괜찮으니까 나와봐. 그러자 다혜가 이나의 사정을 눈치채는데요. 그렇게 귀주가 모르는 사이 훌쩍 커버린 이나. 축하해. 이어 이나를 들여보낸 귀주는 저 한잔 할래요? 다혜에게 인사를 건네죠. 이나일은 고마워요. 근데 자꾸 고맙지 마요. 난 해줄 것도 없고. 따뜻하게 손잡아줬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손잡은 기억은 없는 귀주. 언제? 쇼핑몰에서요. 화재 경보 울렸을 때. 그러더니 다혜는 귀주의 손을 잡는데 혹시 그러면 미래에서 온 귀주 씨가 내 손 잡은 거 아니에요? 과거로 타임슬립하는 능력이 있다면서요? 하지만 귀주는 초능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죠. 돌아간다고 해도 손은 못 잡아요. 과거에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거든. 그런데 그날 밤 손을 잡았다고? 다혜의 말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귀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눈 감고 잘 생각해봐요. 이에 그는 시험 삼아 눈을 감아보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과거로 와버린 귀주. 말도 안 돼. 그리고 그 순간 화재 경보입니다. 다혜의 말대로 경보기가 울리기 시작하죠. 쇼핑몰에서요. 화재 경보 울렸을 때. 그러자 귀주는 다혜를 찾아보는데요. 이에 다혜에게 다가간 귀주는 내 손 붙잡아줬잖아요. 다른 때와는 달리 그녀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죠. 그렇게 다혜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걸 깨닫는데요. 이 기회에 귀주는 우울증을 벗어던지고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혜의 사기 결혼 작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쌍방구원 판타지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었습니다. 오늘은 JTBC 신작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1, 2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초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대인의 질병 때문에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복시 집안 사람들 이야기가 참신하면서도 재미있었죠. 한편 그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다혜 패밀리도 매우 흥미로운 설정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오랜만에 만나는 장기용 배우의 우울증 환자 연기와 뻔뻔함과 천진함을 동시에 갖고 있는 천우희의 연기합이 더욱 기대되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씩은 이기적인 인물들이지만 뭔가 서글픈 구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앞으로 어떤 우여곡절을 겪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매주 토, 일요일 밤 10시 30분 JTBC에서 본방사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